안녕하세요. 오늘은 MRI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우리 몸속을 그렇게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기술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직접 찍어 보셨거나 아니면 보기만 하셨더라도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 기계가 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의 뼈, 근육, 장기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 답이 뭐냐면요.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MRI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찰칵하고 사진을 찍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원리로 작동하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뭘 하는 걸까요? MRI는요, 사진기보다는 아주 정교한 라디오 수신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속에 수많은 원자들이 각자 내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 신호들을 듣는 거죠.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요. 우리 몸의 각 부위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계가 처음 듣는 이 신호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교향곡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악기가 그냥 동시에 제멋대로 꽝 하고 연주하는 것처럼 뒤죽박죽 섞인 거대한 소음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이건 아직 우리가 아는 그 선명한 사진이 아니죠. 자, 그럼 대체 이 뒤죽박죽인 신호 덩어리에서 어떻게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게 MRI 기술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수학이죠. 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해독기가 있습니다. 바로 푸리의 변환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이 수학적 도구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MRI 영상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푸리의 변환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막 뒤섞여 있는 정보를 종류별로 아주 깔끔하게 착착 분류해주는 뭐랄까 초강작 정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색깔별로 쫙 풀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아까 교향곡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 악기가 동시에 꽝 하고 내는 시끄러운 화음을 딱 듣고 그 안에 이건 도, 이건 미, 이건 솔이 섞여 있구나 하고 개별 음들을 하나하나 악보에 그려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푸리의 변환이 바로 이 복잡한 신호를 기본 구성 요소로 완벽하게 분해하는 열쇠인 겁니다. 자, 이렇게 푸리의 변환으로 깔끔하게 분류된 데이터들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바로 K 공간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차곡차곡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최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K 공간 청사진에서요, 특히 이 중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의 전반적인 영함과 밝기, 그러니까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신호들이 바로 이 한가운데에 모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중심부 데이터만 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어때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릿하긴 한데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그 명암 대비는 확실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이미지의 기본 뼈대, 골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부 말고 바깥쪽은 어떨까요? 이 청사진의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갈수록 신호는 약하지만 아주 세밀한 정보, 그러니까 이미지의 디테일과 날카로운 윤곽선을 담당하는 정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가장자리 데이터만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는 희미하고 어두운데 사물의 경계선이나 세밀한 구조 같은 건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디테일의 힘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둘을 합치는 겁니다. K공간이라는 청사진이 중심부부터 가장자리까지 데이터로 완전히 꽉 채워졌을 때, 바로 그때 중심부의 뚜렷한 명암과 가장자리의 섬세한 디테일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선명하고 완벽한 MRI 영상이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좋아요. 이제 K공간이라는 완벽한 청사진이 딱 준비됐습니다. 근데 잠깐.
이건 아직 숫자로 가득 찬 데이터 지도일 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죠. 진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 몸의 신호를 듣고요. 둘째, 프리의 변환으로 이 신호들을 주파수별로 싹 분류합니다. 셋째, 분류된 데이터로 K 공간이라는 청사진을 채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프리의 변환을 거꾸로 하는 역프리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청사진에 번역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종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추상적인 데이터가 생생한 그림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방사선사분들은 이 K 공간 청사진을 그리는 방식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최종 이미지의 특징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하냐고요?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이미지의 크기, 그러니까 더 넓은 부위를 보고 싶다. 그러면 K 공간의 데이터 점들을 더 촘촘하게 찍으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지의 디테일, 즉 해상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청사진 자체의 크기, 그러니까 K 공간의 전체 범위를 더 넓게 채워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바로 고품질 MRI 영상을 만드는 비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MRI는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듣는다. 둘째, 프리의 변환이 이 복잡한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류한다. 셋째, 이 데이터로 K 공간이라는 청사진을 채운다. 이때 중심부는 명암을, 가장자리는 디테일을 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프리의 변환이 이 청사진을 우리가 보는 최종 이미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과정이죠? 결국 MRI라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그 언어를 해독해서 청사진으로 그려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청사진을 아주 상세하게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언젠가 먼 미래에는 우리가 이 청사진에 무언가를 직접 쓸 수 있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RI가 어떻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MRI 스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자들이 벌여온 정말 치열하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MRI 찍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그 좁은 통 안에 들어가서 윙윙거리는 엄청난 소음을 들으면서 몇십 분 동안 정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의 품질이 이 속도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스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도 이미지 전체를 흐릿하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환자들에겐 불안감과 고통 그 자체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MRI의 속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한 세 가지 아주 기가 막힌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속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혁신부터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GSE, 경사자기장 에코입니다. 이건 뭐랄까,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신에 소프트웨어로 아주 영리하게 속도를 높인 지름길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GRE의 핵심은 가볍고 빠르게입니다. 기존 방식이 신호를 얻기 위해 자화를 90도로 완전히 눕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 GRE는 이걸 살짝만 툭 건드려서 신호를 얻고 자기장 방향을 휙휙 바꿔서 신호를 되돌려 받아요. 이 과정이 훨씬 빠르니까 다음 촬영 시간 준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 거죠. 자, 그럼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원래 600m초나 걸렸던 반복 시간이 단 15m초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려 40배나 빨라진 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그냥 무식하게 속도만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에른스트 각이라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빠른 속도로 찍을 때 어떻게 해야 신호가 제일 잘 나올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겁니다. 무작정 빨리 달린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하게 빨리 달리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GRE가 영리한 지름길이었다면 다음 주자는 효율성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FSE,
고속 스핀 에코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 방식이 모래사장에 막대기 하나로 선을 한 줄 한 줄 그리고 있었다면 FSE는 거대한 갈퀴를 가져와서 한 번에 쫙 하고 여러 줄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신호를 쏴서 여러 개의 신호, 즉 에코열을 줄줄이 받아내는 거죠. 그럼 이 갈퀴질 한 번의 효과가 어땠을까요? 스캔 시간이 얼마나 줄었을 것 같으세요? 바로 8배입니다. 8배. 한 번의 데이터를 8줄씩 얻으니까 촬영 시간도 그냥 산술적으로 8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원래는 거의 13분이나 걸리던 스캔이 FSE 기술로는 1.6분, 그러니까 2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였겠죠. 그리고 마침내 MRI 속도 경쟁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린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에코 평면 영상, EPI.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른 궁극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I는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GR이나 FSE나 그림을 여러 줄로 나눠서 그린 다음에 합치는 방식이었다면 EPI는 그냥 한 방에 찰칵하고 사진 한 장을 통째로 찍어버리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원샷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신호는 딱 한 번만 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데 자기장 방향을 정말 미친 듯이 번개처럼 빠르게 좌우로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전체를 지그재그로 그냥 싹 훑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방에 모든 정보를 담아서 완벽한 이미지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앞에 나왔던 기술들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GR이나 FSE는 기존 장비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신호를 쏘는 순서나 방식을 바꿔서 속도를 높인 거거든요. 근데 EPI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를 구현하려면 애초에 하드웨어 자체가 받쳐줘야 했어요. 특히 자기장을 초고속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믿기시나요? 20에서 100 밀리초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 몸속 사진 한 장이 뚝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면요, 이건 더 이상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빠르게 만드는 기술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 속도를 향한 과학자들의 집념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환자들은 좁은 기계 안에 훨씬 짧은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 불안감과 불편함이 엄청나게 줄었겠죠. 그리고 심장처럼 계속 펄떡펄떡 뛰는 장기도 이제는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이게 아예 새로운 의학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반짝이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적 MRI, 바로 fMRI가 이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영리하게 작은 각도를 써서 속도를 높인 GRE, 갈퀴처럼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싹 긁어 모은 FSE, 그리고 단 한 방의 샷으로 모든 걸 끝내버린 가장 빠른 기술 EPI까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속도라는 벽을 넘어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려는 이 속도와의 싸움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왔냐면 생각의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경지까지 오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의 속도로 우리 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지금, 인류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을 마주하게 될까요?